개요대학병원 김민수 박사가 블루베리와 호두를 가장 잘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피해야 할 조합들. 블루베리를 특별한 식품으로 활용하는 식단 레시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강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를 식단에 추가하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일부 분들에게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몰랐어요. 상큼한 신맛과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입니다. 영양가가 높은 블루베리는 매력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슈퍼푸드로도 주목받고 있죠. 저는 특히 일본의 초고령 사회에서 이 블루베리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암 예방이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생활습관병과 싸우는 데 있어 개요 대학에서 블루베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단연간 기주쿠 대학병원에서 생활습관병을 연구해 왔습니다. 치료 과정에 참여한 김민수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만약 박사님이 한 가지 과일만 먹을 수 있다면 블루베리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블루베리의 건강 이점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 힘의 원천은 블루베리의 선명한 보라색 색소, 바로 안토시아닌에 있다고 말합니다. 블루베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행운 중 하나입니다.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숨만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몸이 녹슬기 시작하는 거죠. 공기 속의 철이 산화되는 것처럼 활성산소도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 치매 그리고 많은 생활습관병이 바로 이 활성산소에 의해 발생한다고 김 박사는 말합니다. 박사에 따르면 블루베리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하루에 약 50개에서 100g, 약 한 작은 숟가락 정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자주 먹으면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독소 배출을 돕고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뇨병 예방과 혈당 조절 지원. 당뇨는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취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과 혈당 수치가 올라가죠. 당뇨는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질병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점점 끈적해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신장과 눈 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심각한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당분 함량 때문에 이 과일을 피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블루베리가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혈당 지수 GI가 약 53으로 비교적 낮아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과일입니다. 즉, 먹은 후에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당뇨병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며 환자가 식단에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자연산이지만 적당량이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시력을 유지하고 눈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는 말은 모두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 E가 들어있어 눈점막과 눈꺼풀 염증을 예방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이 염증 과정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약 30배 많은 안토시아닌이 있다고 합니다. 카레와 관련된 백혈병 연구도 있고 눈의 피로와 일상적인 눈의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도 유망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대인들이 전자기기 사용 시간이 많으니 이 식품을 활용해 눈 건강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요인이 혈관 건강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방사능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 속에 노폐물과 유해 물질을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벽에 압력을 가해 동맥 손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 김 박사는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50g을 발견했습니다. 블루베리를 100g 섭취하면 혈관 신경 질환 위험을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의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 덕분이라 추측됩니다.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죠. 혈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뇌졸중과 심장마비 예방의 열쇠입니다. 김 박사는 이 점이 젊은 층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루베리는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 피부 통증과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콜라겐 생성도 도와 피부 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여드름이나 기타 피부 손상도 줄여주고 주근깨와 거친 피부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는 피부를 속부터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주며 피부 건강 유지에도 유익합니다. 잠깐 블루베리와 함께 피해야 할 조합도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블루베리는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지만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은 체중 감소를 초래하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김 박사는 주의를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와 블루베리의 식이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와 우유는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조합이죠. 우유는 칼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 좋지만 우유 속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효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께는 이 조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유 스무디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신다면 두유나 아몬드 밀크로 바꿔보세요. 오트밀크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들은 소화에 부담을 덜 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블루베리의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으니 우유를 꼭 드시고 싶다면 참고하세요. 블루베리를 올바르게 먹으면 많은 혜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이와 샐러드는 자주 함께 먹지만 오이와 블루베리를 같이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에 있는 아스코르비네이스라는 효소가 블루베리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블루베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오이와 블루베리는 따로 혹은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시간차를 두고 각각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은 둘 다 신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에 있는 브로멜라인 효소는 소화를 돕는 단백질이지만 블루베리 같은 강력한 항산화 과일과 섞이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효소가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과 가슴앓이 때로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과일을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드시면 블루베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다른 음식의 조합이 건강 증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영양 보충에 쉽고 한국 식탁에서도 매우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 풍부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조합은 블루베리와 바나나 각각의 효소 작용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면역력을 높이고 장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특별히 권장하는 섭취 방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루베리에 바나나를 얹은 요거트나 두유 아몬드 밀크를 넣은 스무디도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나 작은 컵 요거트도 좋은 선택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인 젠타마키는 면역 기능 조절과 지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블루베리에 든 식이섬유는 장내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되어 그 효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제품은 당 섭취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김 박사님께서 추천하십니다. 좋은 먹는 방법은 블루베리와 요거트에 그래놀라와 견과류를 나누어 영양을 더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적합합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호두에 풍부한 고품질 비타민과 지방질,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뇌 기능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 안토시아닌도 뇌 건강에 기여합니다. 함께 섭취하면 인지기능 유지와 지원 생활습관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효능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천하는 먹는 방법은 샐러드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섞거나 호두와 함께 따로 먹어도 좋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의 비결이 뇌에 있고 호두의 놀라운 힘과 똑똑한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와 잘 어울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답은 호두입니다.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모양이 뇌와 비슷해서 오래전부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 들어 그 풍부한 영양 가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호두는 수명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건강을 지지하는 식품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호두의 매력과 주의사항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호두는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의 공급원입니다. 이 지방산은 체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꼭 필요합니다. 라고 김 박사님이 말합니다. 호두 섭취가 몸과 뇌에 주는 3가지 이점입니다. 호두는 뇌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모두가 치매 위험에 대해 걱정하죠. 호두에는 오메가3인 지방산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8시 30분쯤 먹는 습관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하루 3, 5알 정도의 호두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김 박사님은 이 습관이 뇌졸중과 심부전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심근경색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주 원인은 동맥 손상이지만 불포화 지방산과 강력한 항산화제가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유익합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막힘 위험을 줄이고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과 심부전 예방 효과도 있다고 믿어집니다. 호두는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은 많은 질병의 근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두는 우리 식생활과 생활습관에서 체내 유해물질과 노폐물 감소에 사용됩니다. 식물성 오메가 지방산과 강력한 항산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또한 비타민 E를 함유해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생활습관병 예방과 체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전반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호두는 건강에 좋지만 먹는 방법과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김 박사님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멸치와 호두 조합은 고전적인 음식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고 호두는 달콤하고 고소해 훌륭한 조합을 이룹니다. 일본 식탁에서도 비슷한 재료들이 사용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호두 같은 몇 가지 견과류에는 피틴산이 들어있습니다. 피틴산은 해독 작용을 하는 산성 성분으로 몸속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효과가 있지만 피틴산은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흔한 오해입니다. 박사님 김준호가 말씀하셨습니다. 최대 효과를 내고 싶다면 작은 생선과 호두를 올바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생선을 호두와 함께 먹기보다는 고마츠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차면 영양소 흡수에 더 도움이 됩니다. 호두와 작은 생선을 같이 먹으면 피틴산의 영향으로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 다른 식사 때 미네랄 보충을 신경 쓰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호두는 매우 비싸고 공기와 접촉하기 쉽습니다. 더운 곳에 두면 빨리 상하게 됩니다. 맛이 사라질 뿐 아니라 아플라톡신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연구소에서 발견한 독성 물질입니다. 해로운 물질로 분류되며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호두에서 오래된 냄새나 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지 마세요. 아깝더라도 바로 과감히 버리세요. 김준호 교수님께서 보관법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호두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세요. 도난 방지를 위해 금괴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매 시에는 소포장 제품을 선택하고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적당량을 사서 개봉 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호두는 호두 설탕, 설탕과 시럽으로 만든 쿠미 과자 같은 단맛 간식으로 가공되어 판매됩니다. 맛있지만 건강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공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기름과 방부제, 기타 첨가물이 들어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해로운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하지 않은 원물 호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달게 먹고 싶으면 꿀을 사용하세요. 호두. 위에 꿀을 뿌리거나 말린 과일과 함께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좋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두의 건강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조합을 소개합니다. 꿀은 자연적인 한겸 및 면역 강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변하거나 몸이 약할 때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끔씩 꿀을 섭취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며 꿀과 함께 먹으면 염증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체계 지원에 도움을 줍니다. 김준호 박사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요거트에 약간의 꿀을 넣어 먹는 것입니다. 토스트 위에 꿀을 바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니 주의하고 과용하지 마세요. 하루에 사과 한 알이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는 섬유질, 펙틴, 칼륨, 비타민C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고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나트륨 배출과 고혈압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와 좋은 품질의 쌀과의 조합은 성장과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교의 세모입니다. 먹는 방법. 사과와 호두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먹거나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간식이 됩니다. 녹색 채소의 대표는 시금치입니다. 베타카로틴, 루테인,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시금치는 세포 생성과 재생을 돕고 동맥 손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고품질의 귀한 채소입니다. 루테인과 오메가3 지방산은 중요한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으로는 레몬이 좋습니다. 수프에 레몬을 조금 넣는 것은 영양 균형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아주 훌륭합니다. 추천하는 먹는 방법. 고전적인 시금치 요리와 함께 아침 식사로 먹고 참깨 대신 갈은 참깨를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맛과 영양 가치를 높여줍니다. 떡이나 과자 위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바나나와 블루베리도 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아요. 바나나 속 칼륨은 혈압을 조절해주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지원해줍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죠. 호두에서 나오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먹으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하는 먹는 방법은 바나나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넣어도 좋아요. 바쁜 아침에 영양을 간편하게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균형 잡힌 식단이 미래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와 호두는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에 좋은 훌륭한 재료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부적절한 음식 조합이나 잘못된 먹는 방법을 따르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음식들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요리와 비슷한 식단을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블루베리와 호두를 뿌려 먹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고기 능성 식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에는 김 선생님을 소개할게요. 일상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점을 고려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철 채소와 과일,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때때로 온천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휴식과 균형을 잘 맞추세요. 생활을 체계적으로 꾸려가도록 노력하세요. 건강이나 식습관에 걱정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매일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글은 원래 한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일본 독자를 위해 내용이 편집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 차례 큰 변화를 거쳐 독특한 형태로 완성되었습니다.